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공교롭게도 그런 식으로 나게 되죠. 그렇게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절대로 그 사람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절대로 과하게 가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장사꾼은요, 몰아갈 때까지는 갑니다. 근데 그 선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트럼프식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밀고 당기기를 잘하죠.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사실은 이게 있으면 다 돼요.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됩니다. 이 관계적인 어떤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됐을 때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합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를 접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내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때 내가 양보하고 또 상대도 나를 위해서 언젠가 또 양보를 해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있을 때 서로 간에 이게 이해가 되고 용이 돼. 내가 한 발 물러설게. 다음부터 그 사람이 또 물러설 만한 여지를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할 때 상대도 그래 하는 거지. 내가 한 발 물러서면 저놈은 한 발 더 다가와가지고 나를 더 뒤로 낭떠러지로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의 관계적 위험에는요, 이게 좌지우지합니다. 인내심. 전쟁도 마찬가지.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동일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이제 조금 안 좋은 데다가, 이번 주, 양품, 롯데 쇼핑.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롯데 쇼핑 같은 거 지금 사놔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1년 뒤면은. 원래 롯데 쇼핑이 롯데그룹 지주사거든요. 근데 그게 뭐 30만원, 40만원 상당했는데 지금 7만원만 합니다. 그 신동민이하고 제가 하는 바람에 그 왕자에 난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격호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롯데의 어떤 그런 전략 사업들이 많이 좀 꼬부러지고, 그 다음에 롯데 쇼핑이 지급 보증을 하고 했던 어떤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뭐라 그러죠? 롯데 쇼핑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신격호 회장님이 뭘 보셔야 되느냐? 신격호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두 번째 안에 있는 누구죠? 서미경과 그 다음에 그 서미경의 딸에게 어떤 주식을 줬습니까? 롯데 쇼핑을 줬습니다. 네. 근데 그 롯데 쇼핑이 지금 7만원 합니다. 롯데 쇼핑을 줬을 때가 2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뭘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스토리 가지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불패의 종목입니다. 지금은 롯데 쇼핑을 사놓으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지지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뉴스가 마침 나왔길래 제가 그거를 말씀을 꼭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다이소 일풍에 롯데 쇼핑이 무인양품이라고 다이소로 대적한 일본 다이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인양품이 그 무인양품에 200억을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가지고요, 공격적 마케팅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딱 났습니다. 이럴 때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이런 포인트를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투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이맘때쯤 됐을 때 롯데 쇼핑이 20만 원은 훌쩍 넘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런 어떤 아주 핵심 키워드적인 그런 정보를 딱 체크가 되는 그런 게 1년에 한두 종목밖에 안 나와요. 제 눈에. 이건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롯데 쇼핑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차트 보라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그 차트 그것도요, 기는 거요. 10년 기는 종목도 많아요. 근데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롯데가 이제 그런 어떤 신격호 회장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잡했던 여러 가지 상황에, 그 다음에 또 자금이 안 들어오고 어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다 밟고
일어서서 이제 굳건히 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롯데쇼핑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키워가기 위해서 원래 요 신문기사에 보면 롯데쇼핑이 이 무인양품이라는 이 회사가 원래 다른 회사에 있었던 거를 롯데쇼핑으로 였습니다. 넣어가지고 최대 주주가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요번에 유증에다 이제 참여를 시키는데, 아시다시피 요런 어떤 뉴스 전에 이마트,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뭡니까? 테무 짝퉁 사태, 그 다음에 쿠팡의 지나친 경쟁, 그 다음에 쿠팡이 뭐라 그럽니까? 수수료를 너무너무 많이 높게 달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사몰들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 두루두루 보시라고요. 시장이 항상 돌고 돕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 어떤 마켓에 온오프를 다 병행해가고 있으면서 고객들의 확실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 마켓 어떤 쉐어, 그런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게 이마트라는 신세계죠. 신세계 이마트와 그리고 이 롯데쇼핑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롯데쇼핑이 옛날에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줄줄줄줄 내려오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땅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 롯데입니다. 우리나라 1등 부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그 땅들 있잖아요. 비업무용이라든가 이런 분류되는 그런 땅들, 그 다음에 많은 자기네들 이제 업무용 땅으로 쓰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가 있을까요? 세금 적게 내려고요. 전부 다 장부 가치가 40년, 50년 전 장부 가치로 자산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니요, 되죠. 내가 자산 재평가 안 하겠다는데. 무슨 말씀 됩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예? 안 팔아. 무슨 말씀 하시노? 어때요? 그걸 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 롯데가 현대보다 훨씬 더 땅에 대해서 관심을, 원래 신격호 회장님이 원래 많이 그런 관심을 가져가지고 전국에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롯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장부 가치가 50조가 넘는데요. 아시겠습니까? 네, 장부 가치가. 개발 가치는 이제 수천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백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최고 지주사가 누굽니까? 롯데그룹의. 롯데쇼핑입니다. 근데, 우연하게 내가 이 뉴스를 보면서 내가 롯데쇼핑을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주가가 그만큼 떨어진지. 그런데, 이거 유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이소와 이제, 쌍벽을 이뤄보겠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요런 게 이제 터닝에 해당하는 신호탄 되는 뉴스입니다. 요런 게 하여튼 딱 발견이 되길래, 제가 오늘은 요런 식의 선물 하나 드릴 수 있겠다. 거기다가 하나 더 있었어요. 뭐라 하냐면요. 지금도 워런 버핏이 가상자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워런 버핏을 자기 투자의 가장 큰 모델로 삼고 있는, 캐피탈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약 94년 정도 된 회사예요. 예. 근데 그 회사에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가상자산을 매입자산 포지션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절대 추종자입니다. 이 창업자는. 워런 버핏은 절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파생에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이더리움 파생, 비트코인 파생, 이런데. 그러니까 결합된 상품들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 사는 것보다 여러 개를 사는 것이 안전하죠. 묶어서. 그 얘기는 이런 뉴스가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보면은 이제 무릎쯤 왔습니다. 그러니까 발목 위는 왔습니다. 발목 위는 왔습니다. 이제 시장을 치면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이리 가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무릎 바로 아래쪽 정도까지는 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들은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어떤 코인에 얼마든지 들어가도 좋겠다. 직접 투자가 됐든 뭐 ETF가 됐든 다양한 어떤 파생 상품이 됐든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셔도 안전한 신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미 그전에도 뭐 다양한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미 간다고 제가 이게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 뭐가 간다라는 것을 제가 이미 강의를 다 해드렸잖아요. 근데 제 말대로 맞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끝끝내 고집을 부리고, 고집이 아니야. 돈에 장사 있나요? 그죠? 여기 지금. EP의 영원한 솔루션은 돈입니다. 결국에는 이 돈인데 돈에 장사가 없는 거야. 그럼 상대적인 그 캐피탈 그룹이라는 게 얼마나 큰가요? 그 금융회사가. 그래서 이 캐피탈 그룹 때문에 벤처 캐피탈. 그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캐피탈 그룹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벤처 캐피탈, 사는 캐피탈, 뭐 얼마나 많나요? 우리나라에. 국민 캐피탈, 현대 캐피탈. 그 처음부터 캐피탈을 왜 붙어요? 금융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 이렇게 하면 캐피탈이야. 누구나 다 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피탈이라는 그 단어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처럼.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신호였더라. 그렇게 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과제 123건 확정했는데, 보면 4년 연임 개혁하고, 검찰 개혁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네들은 이제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위원회 하는 거. 그 위원회 많은 나라들이 어느 나라죠?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좀 잘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부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한번 두고 보십시오. 내 말이 또 맞는가 안 맞는가 보면, 이렇잖아요. 저거들이 집권했을 때는 안티를 걸었고, 그죠? 또 어떻게 보면은, 저거들이 야당일 때는 안티 걸었던 것들을 저거들이 여당이 되니까, 서로 이런 싸움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이제 이 경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공부 가장 안 하는 사람들을 집단은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은요, 조금만 경제사를 좀 이렇게 파악을 하면 반박할 논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래저래 저런 얘기를 하면은요, 이런 어떤 히스토리를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반박을 못 해. 참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떤 지금 상황이고, 일본은 지금 날아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3, 4년 만에 최고대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고용에 지금 완전히 채용 박람회가 미어 터지고요. 이런 어떤 상황인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 상황은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어떤,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주가 조작을 하면, 지금까지는 주가 조작을 하면요, 원금 말고 벌었는 것에 대해서 몰수 이랬어요. 근데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원금까지도 몰수를 취하겠다. 여러분, 이거 무슨 방법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공산주의 방법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입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왜 추징금, 과징금 이런 거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노동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거기다가 제가 이게 참 구태타라는 생각을 했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사성 장군을요, 별 4개요. 그걸요, 하루아침에 7명 잘라버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성 장군이 관장하고 있던 그 많은 업무들이 있잖아, 그죠? 그게 하루아침에 별 4개짜리 7명을 다 날려버려. 다 바꿔버려. 그래, 그게 될 일인가요? 이거는요, 사실은요, 엄청난 국방력의 공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요, 그냥, 야, 대문 열어드릴 테니까,
도둑질하러 들어와. 누구한테요? 아닙니다. 중국에게. 사실은요, 지금요, 북한은 별로 안 위험해요. 저것들이 뭐 있다고? 지금 개죽도 못 먹을 판에 러시아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왔잖아요. 근데 많이 벌어오는 데까지 그 밑에까지 내려갈 때까지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수십 조를 벌었거든요. 벌어가지고 일단 김정은 배부터 채웁니다. 그 다음에 말 잘 듣는 놈들한테 조금 이런 식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를 빌미 삼아서 오히려 뭐라 그러죠? 더욱더 이게 이제 강화될 것 같으니까 고위급 탈북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런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반증하는 거예요. 왜? 그 어떤 정치 체계와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마크 베이스 얘기를 하면서 오라클 얘기를 했었죠. 네, 오라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거 마크 베이스 반드시 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통화하면서도 제가 이 부장한테, 야, 마크 베이스 그거 무조건 내가 투자할게. 이 회사가, 1977년도에 설립이 되는 회사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엔비디아 바로 밑에. 전 세계 2위입니다. 엄청나고요. 그리고 전 세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있었냐면, 제가 유튜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2009년도에 제가 서버를 두고, 800만 원 줘서 제가 서버를 샀어요. 개인 서버를 사가지고, 그 관리 회사를 임대를 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김 대표 알다시피, 이제 유료 해가지고 저희 강의를 이제 전국에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서버 체계로 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전산 시스템을 전부 다 은행도 서버, 판매 회사도 전산 서버, 그 다음에 일반 기업도 서버 하다가 관리 비용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임대를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빌려. 필요한 만큼만 사. 필요한 만큼 구매해. 그리고 그걸 다 빌려요, 지금은요. 100% 다. 빌려가지고 써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인원 두고, 뭐 서버 관리자 주고, 그 다음에 그 직원 두고, 전문가 안 합니다, 아무도. 그걸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합니다. 클라우드를 쓰거든요. 근데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했는 기업이더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뭘 모았겠어요? 그들이 포트리지를 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서버에 당연히 엄청난 데이터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DBMS라는 이 메커니즘을요, 이거 공짜로 팍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 이 말씀 드렸죠? 시계열 분석. 예, 이거예요. 그래서 마크 베이스가 2023년까지 세계 1위였다고요. 지금은요, 오라클의 이 제품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바짝 쫓아오는 게 중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품으로 따지면 이거 5위, 회사로 따지면 마크 베이스가 3위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창업자, 오너의 순자산 가치로 2위입니다. 엔비디아 바로 밑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식시장도 심리를 움직인다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주주 기준 결국에는 뭐 설왕설에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 55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HBM4 뭐 얘기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나온 게 뭐냐 하면, 이 재미난 게 하나 나왔었는데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는 부동산 관련된 얘기고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고부가가치선, 그 다음에 대형 선박 이런 것들을 주로 수주를 하다 보니까 작은 중소형 컨테이너 있잖아요.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거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똑같이 우리가 일본에서 30년 전에 우리 일본에서 조선업을 많이 가져오고 했을 때 했던 거하고 똑같은 짓을 지금 우리가 지금 또 누구한테 하고 있냐? 중국한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HMM이 우리나라 최대 선사잖아요. 근데 이 컨테이너의 선사가 작은 컨테이너선 10대를 한꺼번에 중국에다 발주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인건비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큰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큰 배가 가려고 하면은 연비 따져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친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또 뭡니까 뭐 암모니아로 추진하는 배다. 큰 배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배가 크면 클수록 이제 지구 온난화에 많은 어떤 그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걔네들이 그거는 하는데 그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만드는데 정작 엔진은 또 어디서 사갈까요? 전부 우리나라에서 사갑니다. 가들 아직 엔진 못 만듭니다. 응. 보셨는가 몰라도 우리 친구는 잘 알 텐데 현대중공업 들어가 보시면은요 큰 배에 들어가는 엔진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 건물보다 더 큽니다. 이 건물보다 더 큽니다. 엔진이 어마어마합니다. 크기가. 엔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엔진이. 이렇게 엔진이라고 해서 조립을 해놓은 보니까. 와, 엔진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뭐 30만 톤 뭐 이렇게 유조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 크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엔진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배 크기만 해도 수십 메다니까. 그래서 그런 엔진들은 또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일본에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오늘날 있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나치게 인건비의 임금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후발 효과죠. 후발 효과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못 맞췄습니다. 인건비 못 맞췄고요. 그 다음 원자재 가격, 더군다나 뭐 철광석, 철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죠. 지금. 그리고 대한민국 건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해가지고 한국 코스피나 코스닥에 있는 주식의 어떤 자산 총가치가 외국인들로부터 굉장히 소외가 됐어요, 사실은.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자사주라는 문제예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 전 기업이 다 안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도대체 자사주가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회사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회사 돈이에요? 오너 돈이에요? 회사 돈이잖아요. 근데 그 자사주의 의결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해외는. 해외에서 그 자사주의 의결권을 인정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 자사주의 의결권을 오너의 의결권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기업을 성장을 시켰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제도를 없애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번에 3차 상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왜 이 코스피 지금 이재명이는요 거대한 주가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5,000포인트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00포인트 가는데 이 무슨 얘기냐? 거대한 주가 조작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투자 유치하고 나서 제가 갔을 때 그 말씀 드렸죠. 500억 원 정부에서 준대요. 통과되면 내가 300억을 투자를 하면요 800억짜리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AI와 관련된 어떤 사업을 심의를 넣는 거죠. 이 사업 할 테니까 돈 좀 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통과가 되면 500을 정부에 지원해 주고요. 내 돈 300억만 태우면 800억인데 그러면요 대본 얼마 수익 나는 거예요? 150% 이상 수익 나잖아요. 이해됩니까? 160%가 정확히 수익이 나는 거예요. 대본. 왜? 내 돈은 원래 300억밖에 없어. 근데 정부에서 500억 받으면 그럼 그 펀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절대 성공 못해요. 돈 빼쳐먹기 바빠요.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지원해가지고요, 성공한 기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빼쳐먹기 바쁜 거예요. 나라 돈은 눈먼 돈이라서 그렇게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한 3년 전에 조국의 4년 됐죠. 조국이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을 때 뭡니까, 제가 했던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상장 주식 2억 가지고 아들 5천, 딸 5천, 자기 5천, 5천 해가지고 액면가 500원짜리 그걸 5천만 원 제가 지분을 25 했는데 이거를 주당 200만 원에 파는 거야. 액면가 500원짜리를. 그렇게 하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장사랑 합병을 시켜버리면 세금 이렇게짜리 하나 안 내. 그러면 아들, 딸에게 각 200억씩 줘버려. 순식간에.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기억나나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더한 방법이에요, 지금. 더욱더 이들 좌파들이 지배하는 이런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스크럼의 경제적 기반을 철저하고 견고하게 해서 그들에게 돈을 막 퍼줘서 4년 연임 개헌하고 지는 저거 무죄로 그냥 무마되고 확고히 하겠다라는 얘기. 지금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제가 이거를, 그런데, 자, 부시 입장에는 어떨까요?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니까요. 이 돈을 얼마를 풀겠다고 얘기를 하냐면, 150조. 국채 찍어가지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뭔 돈으로, 내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를 제가 이미 7월 달에 가서 듣고 왔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현이가 나보고 하는 말이, 회장님, 제가 무조건 이 중에 한두 개는 무조건 받아올 수 있습니다. 받아올 수 있도록 300억 준비해달라는 거예요. 아이템 얼마든지 제가 짜집게 해가지고 하나쯤 받아올게요. 그러면 바로 160% 수익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그렇게 버는 거거든요. 에이, 지원이라니까요. 자, 어느 펀드가 만들어졌어.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부분들 부실돼가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날아졌어. 그게 뭐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있었어요? 다 잊어붙죠? 비전 펀드 20조 어떻게 됐나요? 그 펀드 그 두 개 그걸 핵심적이었던 그 두 개 펀드 이름 뭐였죠? 그거 프라임 사태 또 하나 더 있는데 4글자. 그렇게 처먹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또 꼬리 자르기 따가잖아요. 실제 누구인 줄 아세요? 정교조였습니다. 누구인 줄 아세요? 민주노총이었습니다. 근데 꼬리자리 다 처먹어버리고 누구만 벌금 준 줄 아세요? 농협이 새끼 누구 원금보장해주고 벌금 좀 맞아.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가짜인 줄 아세요? 그래서 참 심각한 얘기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150조 국민성장펀드랍니다. 이번요 이거요 해먹기 너무 좋아. 입법 땅땅땅 두드릴 수 있는 거요. 한 203석 가지고 있겠다. 돈 씨앗는 어딨노? 나라에 잘 되든가 말든가 내 알 바 없어. 그렇게 하니까 빨리 빼쳐먹겠다고 혈안이 돼가 있습니다. 이런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주용을 쓰셔가지고 일본 돈을 가져와 이 피리치는 새끼를 막 뺏어보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어차피 돈은 흘러 나와 있는 거고 누가 먼저 죽냐의 게임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습니다. 결국 이래요.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의 관계적인 어떤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다 갖다 보면 이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결국에는 경제적인 근간이 어떻게 가느냐의 게임입니다. 끊임없이 표심에 대해서 지금 언론 플레이하고 주가 조작하는 거예요. 코스피 주가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맞는 거 같거든요.
두고 보십시오.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역사는 어떻게 성장을 해왔냐면요. 국가도 어려웠지만 우리 박정희 혼자서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도했죠. 근데 박정희 뭐라고 호소했나요? 우리 좀 고통스러웁시다. 계속 그 얘기한 거 아닌가요? 고통스러웁시다 라고 얘기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이후에 45년 동안 지금까지 국민에게 어떤 리더가 나와서 우리 고통스러웁시다 라고 얘기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 대통령이라 하는 놈들이.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그랬던 나라들이 다들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통스러웁시다. 이러다 보니까 참 결국에 이런 거거든요. 인간에게 인생을 제가 오늘 화두로 꺼낸 이유이기도 한데 결국에는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절제라든가 그 다음에 때로는 오는 고난과 고통에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의 성장, 안정, 발전의 최고의 보약이자 비타민입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정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걸 호소하는 정권. 왜요? 왜 호소 못하는 줄 아세요? 표심 떨어질까 봐 얻는 표를 안 찍어줘.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번 주에도 제가 뉴스들을 보면서 에휴 하셨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 얼마나 이건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10시 출근제를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대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어떻다? 더 많은 먹잇감을 먹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우리가 10시 출근제로 바꾼다고 해서 미국의 업무 비즈니스 시간을 우리가 9시로 지금까지 평생을 해가 왔는데 바꿔줘요, 상대 나라가? 예? 1시간요? 그거요, 작은 차이인 것 같죠? 야, 임마, 니 아이면 어디 거래할 데 없을까봐. 일본 지금 잘 일어나고 있거든. 우리나라에게 올오다. 우리나라에 올 전화가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미스터 재팬으로 가버립니다. 미쳤어요. 근데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요? 이걸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할까요? MZ세대들이 맞벌이가 많거든. 그렇게 하니까, 학교 보내고 올라고 그렇게 하니까 10시 출근해야 되겠더라. 해봐라, 왜 되는 거? 바로 그래서 말입니다. 고통을 분담해야만 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거를 대통령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거를 가지고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만 한다고요. 아무도 안 해, 그걸.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10시에 출근하래. 해봐라. 자, 그렇게 하고 10시에 출근하는 데다가 주 5일 근무 또는 4.5일 근무한대. 그럼 또 일찍 퇴근하고 10시에 출근해가지고 8시간 하고 자동 7시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급여는 나라같이 올라가 있어, 지금. 온놈이 우리나라 물건 사겠냐고요. 안 그래요? 안 삽니다. 안 삽니다. 그러면 결국엔 어느 날 돼서 이거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먹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이걸 그대로, 그때는 때가 늦어요. 정말로 나는 이런 거 보면서 이야, 진짜 엄청나게 잘못해가고 있다. 이거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게. 거기다가 이런 것들도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신고가 거래들을 추적을 해봤더니 1444건이 거짓말이었더라. 해지를 했더라. 드디어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뭐 나오는데, 이건 사실은 예전에도 이런 거를 이제 나왔었었는데, 빌라가 말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네요. 참. 지금까지 전 정부에서 이거 거짓말 했거든요. 여러분, 주택수에 빌라가 포함될까 안 될까요? 포함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해방유예 단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었습니다. 빌라가. 관리부처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엉터리다. 이 부동산 관련 통계 자료는 100%가 엉터리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제도로 바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그리고 또 뭐, 얼마 전에 이제 강릉에 물 부족 사태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제가 좀 벌어가지고요. 전국에 말입니다. 그 생각 사실은 꽤 오래 전부터 사실은 했는데, 제가 또 저보고 또 미친 생각 참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입니다. 한 10년 전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싸요? 못이 싸요? 못이 싸죠. 맞죠? 그죠? 못은 무조건 싸죠? 못을 좀 사줬으면 좋겠어요. 못을 팔아요? 개인 못 많아요. 전국에 진짜 많아요. 뭐? 예. 예. 그건 땅 아니에요? 예? 그건 나라 땅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슨 한국수자원공사 해가지고 크게 붙어있는 게 있죠? 그 나라 거예요. 예. 우리 동네에 가보면은요, 못들 많아요. 그 전부 다 개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가만히 갖고 계십시오. 물만 내놔놓고. 여차하면 거기다가, 부유식, 태양광 발전소 해놔놓고 가만 놔두십시오. 물을 엄청나게 사러오는 기업이 생길 겁니다. 네, 어쩌면 태양광 발전소보다 훨씬 더 많은, 왠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부분들의 그것뿐만도 아니고, 물이 필요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물 부족한 사태는요,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데이터센터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그냥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챗GPT, 여러분들 지브리 스타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며칠 만에 1억 5천만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125만 명밖에 이용 안 한대요. 3일 만에 1억 5천만 명 가던 게, 그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우리 인류 전부 다가 보는 것에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들어온 줄 아세요? 선악과를 보는 데서부터 우리 인류의 첫째 하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에 썩지 마시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거기에 지나치게 민감하지 마십시오. 애들한테 꼭 얘기 전해주세요. 거기에 함부로 썩지 마라. 그러면은 정말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시대에 휩쓸려가지고 시대에 놓여야 된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정확히 좀 이렇게,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지브리 스타일 바꾼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는 그 한 번의 챗 GPT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 배터리 3에서 4회 충전할 수 있는 전기가 들어갔다는 거.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각 지역마다 데이터센터 이런 것들을 지금 짓고 결국 지어야 돼요. 그죠? AI가 계속 확장이 되면 될수록. 근데 AI가 영원한 또 답일까라는 생각들도 분명히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버블이 꺼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생각에 저도 한 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대와 또 어떤 기술에 대한 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런 것들이 조금 해서 우회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의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토요타입니다. 보세요.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2005년부터 전기차를 외쳤어요. 예. 네. 그렇게 하고 전 세계가 또 맞다 이거야. 그랬는데 히토리 사태가 딱 터져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화재 사건이 막 터졌잖아요. 전기차가. 그렇게 딱 되다 보니까 현대에서는 뭘 외쳤죠? 수소차를 들고 나왔고요. 미국은 전기차를 들고 나왔고 유럽도 전기차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 중간에서 도요타는 뭘 들고 나온 줄 아세요? 하이브리드를 들고 나와가지고요. 그거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2008년인가 그때 그 브레이크 그거
리콜 안 해가지고, 그, 막, 불매운동, 전 세계적으로, 그, 도요타 불매운동 일어났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랬던 마켓이, 그때, 뭡니까, 무슨, 그 자동차에서 인수해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세계 5위 자동차로 도약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 현대자동차는 수소를 외쳤고, 전기차를 외칠 때, 일본은 하이브리드로 승부수를 띄워가지고요. 다시 지금 도요타는 세계 1위 전기차 회사가 됐고요. 도요타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해버리게 됩니다. 지금은요. 근데 더 웃기는 거요. 2035년 되면은요, 유럽에는요, 전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다 뭘 안 만들겠다고 선언한 줄 아세요? 내연 기관차 생산 안 하겠다라고. 제가 이미 작년, 재작년에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강의하면서. 다 선언 다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 기한을 지금 전부 다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출한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여기에 또 뭐가 또 자리를 하고 있느냐? 히토류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요, 역사를 전체를 통해서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 이 히토류를 가지고 얼마나 야들이 지금 장난을 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류는요, 끊임없이 지나해 왔습니다. 우리 무슨 회사에서 그 위고비, 이 주사하는 그 해가지고 그 살 빠진다 했잖아요. 근데요, 이제 먹는 이제 살 빠지는 게 일라이 릴리에서 나온대요. 가격도 훨씬 싸대요.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 또 한국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판권 계약에 수입하는 그런 제약회사를 빨리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주식을 신랑을 팔아가 사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하시라고요. 분명히 판매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알려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회사가 뭐, 예를 들어 2만 원 하던 게 6만 원, 8만 원까지 막 갚은다. 왜요? 뻔하니까. 20% 그냥 먹어가지고 2달 만에 20% 살이 빠진대요. 그죠? 20%가 먹어서 살이 빠진답니다. 아무튼 간에. 그리고 이게 이제, 빌라는요, 주택 신축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적용을 받고요. 아파트 같은 대형, 20세대 미만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요, 주택 건설 사업자로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기다가, 주택 신축 사업자는요, 무조건 3년 만에 다른 사람한테 등기를 넘겨야 돼요. 거기다가 세금 혜택도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승인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여러분 집제 얘기 들어보셨죠?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집제는요. 이건요, 그 신고, 저게 아니에요. 허가 요건이 아니고, 그냥 등록만 하면 돼. 집제인 아무나 등록하면 돼요. 그러니까 20세대 미만. 그러니까 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그 다음 빌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택법 안에서 통계 자료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웃기죠? 이거를 늘 오랜 세월을 외쳤는데, 이제 이게 신문에 또 나오고, 뭐 하여튼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고졸 초봉이 드디어 이제 5,600만 원. 대학 학비도 드려요. 그런데도 일본에는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이번에, 그러니까, 4월 달에 일본 동경 그 신발시를 가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이게 돌아간다는 게 확실한 게 있잖아요. 나리타 공항에다가 면세점 가면은요, 우리 한국보다 얼마나 더 비싼 줄 아세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국하고 일본 면세점 가서 똑같은 거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불가리 시계다, 까르띠에 시계다 하면은요, 제가 지금까지 한두 해 다녀봤겠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면, 보통 30% 기본 차이 났어요. 근데, 우리보다 더 높아. 그래서 제가, 야, 많이 컸다, 너거. 왜 가격이 올라갔을까요? 장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하여튼 참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이런
중국이 히트러를 뭐 무기화할 건 뭐 뻔한 사실인데, 그러니까 1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쟁, 무역 분쟁이 2기 트럼프 정부의 무역 분쟁의 모습에 이런 어떤 부분들하고 틀린 게, 시대도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작은 걸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치졸한 무기화를 했을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시대를 우리는 지금까지 봐오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많이 했는데요. 60년 만에 6명에서 0.75명이 될 때까지 인구 절벽을 막을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3번의 기회를 우리가 다 놓쳤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꼭 읽어 쓰면 해가지고요. 네, 한 번씩. 이거 집에 가져가셔가지고요. 꼭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을 좀 이렇게, 뭐 출산 동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적당한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쳤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꼭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라고요? 이런 제목으로 가면 됐나 보지. 오. 아, 그렇지. 예, 예전에. 표 완전 붙였잖아. 그럼. 이런 게? 예. 예. 난리도 아니었죠. 애같이 말라고. 네네네네. 그래서, 방관했던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은요,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2800만으로 떨어지는 게 2054년이든 55년이든가. 그럼 우리 전체 인구가 2800만 명밖에 안 돼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1년에 20만 명 넘게 줄어요. 지금 있잖아요. 우리 순수한, 한국 사람 말고, 뭐라 그러죠? 다민족. 다민족 세대들 있잖아요. 그걸 빼버리면 우리 지금요, 4,900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 5,200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세대란다, 다문화 가정. 참, 이거, 죄송합니다. 예, 예. 그 다문화 가정이 무려 350만 명쯤 됩니다. 지금, 우리 그냥 내국인은요, 5천만 명 이하로 떨어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계속해서 받아들인다고요? 그 한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이렇게 높아가지고요. 지금 정말 손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차별이 아니고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모든 지금 의료비 고갈났죠. 국민연금 고갈났죠. 한두 개 고갈난 게 아닌데 근로 조건까지도 다민족들한테 동일하게 그렇게 주니 우리나라에 지금 그게 뭐 유입하는 어떤 그런 것도 된다 하지만 제일 많이 유입되는 게 누군가요? 중국입니다. 중국. 결국에는요, 국부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구도 어느 언론에서도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사실은 친중 정권이거든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걸 우리 일반인들 누가 인식하고 있나요? 인식 안 해요. 정확히 말하면 똑같아요, 우리랑. 이거 말이 되냐고요. 일본은요, 지금도 차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거를 차별화하는 법이다라고 여론몰이를 해가는 놈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이 예를 좀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지난주 그 다음에 고지난주 너무 골똘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도 사실 이 금요 세션에 제가 멘탈이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 지난주도 사실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힘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지고 이제 아포스티유 이제 접수를 됐다 하니까 왜 그러냐면은 처음 해보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노심초사를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바뀌는 데다가 또 뭐 약속 늦어지는 거야. 내가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 늦어지는 거야. 뭐 지나가면 또 오면 돼. 그렇게 하는데 어떤 제도와 이렇게 법 이런 부분에 걸려가지고 이게 질질질질 늘어나니까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몸살 나가지고 제가 지난주까지 한 2주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음 주는 제가 중국에 가서 이거 열심히 또 제가 또 이래요.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거 하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별로 안 가고 싶거든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업무차 어차피 가야 돼. 그래서 청도를 가가지고 거기서 논스톱으로 7시간을 타고 가야 돼요. 거의 뉴욕에서 나야가라 폭포바람 만큼 타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